자, 7천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이 옥중에서 또다시 620억 원 규모의 불법 모집 범죄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당 수감자의 옥중 범행을 도운 게 다름 아닌 변호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취재 중인 전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으시면서 내가 들은 게 맞나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인지 설명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먼저 이제 7천억 원대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기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철 대표가 12년 확정 판결을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예. 이제 구속 기간 중인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인공지능 개발업체 BP홀딩스라는 회사에 유상 증자금을 마련하겠다면서 예. 이제 오상균 대표와 공모해서 620억 원을 또다시 불법 모집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 대표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7천억 원대의 사기 사건을 펼쳐서 지금 구속이 돼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공모를 해서 620억 원대의 사기 금액을 지금 또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궁금한 게 복역하면서 이게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판결문을 확보를 예. 했는데요.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판결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철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6년 4월 6일까지 구금 기간 동안에도 사내 변호사 강모 씨와 밸류 영업조직원이자 변호사인 노모 씨 등 변호인 접견 기회를 이용해 밸류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구두 지시하거나 서면 결제, 메모 전달 등의 방법으로 업무 지시했다. 기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하고 겹칠 거예요. 그래서 불법 행위가 벌어진 시기와 이제 변호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 알 수 있는데요. 옥중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지금 피고인들의 방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불법 행위를 방조를 하고 도왔다는 건데 이해가 안 가는데 해당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두 변호사에게 모두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예. 노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 본인도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정말 그러한 혐의가 있었다면 자신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노 변호사 본인도 BP홀딩스 유상증자금 불법 모집 당시에 투자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예. 강 변호사는 본인과 직접 연락을 하진 못했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받아서 밸류 사건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게 저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법조계 은어로 집사 변호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네, 집사 변호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예, 대표적인 사건이 주수도 사건입니다. 예. 그 주수도 사건은 이제 주수도 제2유그룹 회장이 2007년에 이제 2조 1천억 원대의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건인데요. 주 회장도 옥중에서 1,100억 원대 추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변호사 2명이 주 회장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도마위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예. 작년 9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평일에 하루에 한두 차례씩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돼서 황대 접견 논란이 인바 있습니다. 예. 상식선에서는 잘 몰라서 그럴지 몰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네, 법률적으로 이제 방어권 행사의 문제 때문에 예. 변호인 접견은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에게 주어진 예. 방어권을 악용하는 범죄가 벌어지는 거고요. 수감자에게는 일종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변호사를 접견하기 위한 횟수나 시간은 따로 제한이 없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옥중 범죄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참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근본적 원인을 변호사들이 제공한다는 이런 의심, 합리적인 의심을 좀 떨치기가 어려운데 소위 말해서 집사 변호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처벌 가능합니까? 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법을 보시면 제22조 1항에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5조에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협회 회칙 42조는 변호사 윤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해 품위를 보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변호사 징계규칙 제9조는 변호사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직무의 내해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 집사 변호사를 징계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피해자 단체 대표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변호사들에게 이제 대한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사건 듣다 보니까 VIK라고 하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 지류 사건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잠깐 짚어볼까요? 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은 이제 벤처 기업에 투자하겠다면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3만 3천여 명으로부터 7천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가 이철 대표가 2015년 10월 구속 기소돼 징역 12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예. 이게 최근에 뭐 사실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검사 팀을 지금 해체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중심으로 뭐 거론된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 얘기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정치권에서 이 사건이 거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철 대표가 국민참여당 의정부 지역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이죠. 예. 그때 당시 이제 당 대표가 아마 유시민 대표, 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셨고요. 뭐 이 대표는 실제로 18대 총선에서 의정부 출마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인연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비롯해서 일부 친노 인사들이 밸류의 명사특강의 강연자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명사특강에 참석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요. 그쵸. 다만 특강에 참석했던 인사 가운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냈던 김창호 동국대 석좌 교수, 2012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밸류로부터 6억 2,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보역한 바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전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